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격차가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는 10% 가까이 차이 났으나 단기간에 2%로 감소하였습니다. 전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으로 가격 담합을 발표한 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기업가 겸 벤처 캐피털리스트 케빈 오리어리는 디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중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가상자산 규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는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해리스는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침묵이 해리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백지 상태이며 원하는 대로 정책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와 폴리마켓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75%라고 보고 있으며 50bp 인하할 확률은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사용자들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9월 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을 82%로 보고 있으며 50bp 인하 확률은 14%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의 영역에 도달하였을 경우 바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알트코인 인덱스를 바닥 찍은 후 두 달 내에 알트코인 시즌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알트코인 인덱스 지표로 봤을 때 8월은 알트코인의 바닥 영역이라 보여지며 10월 이후부터는 알트코인의 고점이 슬슬 형성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적인 가격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알트코인의 개별 차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미결제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는 CME 거래소의 기관 측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단기 조정으로 인하여 미결제 약정이 다소 빠지고 있으나 거래소 별 균등하게 약정 규모가 빠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지금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큰 틀은 여전히 매수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러나 매수 우위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 진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매수 진입을 위해서는 디스카운트 영역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겠으며 디스카운트 영역 돌입 전까지 단타 거래를 모색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일간 차트는 주간 차트상의 내부 조정 국면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조정 국면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이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점에 매수하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매수 강세 흐름을 포착하고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겠으며 고점에 매도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약세 흐름을 포착하고 매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아직은 중장기적인 스윙 거래를 위한 매수 진입은 시기상조라 판단합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으로는 통합 내지 보합세가 진행 중입니다. 보합세가 길어질 경우 유동성 이끌림 방향이 크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중장기 거래 진입을 위한 스윙 포지션 자리가 열림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타 거래 위주로 포지션을 모색하며 단타 거래를 하시다가 혹시나 물렸을 경우 보합세 방향이 크게 터져 나올 수 있으므로 손절매 설정은 필수로 걸어놓고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강세 흐름은
우리에게 매수 진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다만 4시간 봉상 약세 추세가 진행 중이고 보합세가 길어지고 있으니 단기적인 거래를 모색하며 반대 방향으로 물렸을 경우 손절매 거래를 필히 활성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 구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봉의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상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강세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으며 주요한 매수 영역은 오더블럭 영역과 내부 유동성을 경계로 설정합니다. 보통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내부 유동성을 해소시키고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더블럭 영역과 내부 유동성을 고려하여 주요한 지지 레벨은 53,900에서 55,500달러 값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값에서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내부 구조입니다. 해당 내부 구조상 오더 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강세 추세에서 매수 포지션을 모색하고 약세 추세에서 매도 포지션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전일 15분봉상의 불균형 영역을 테스트하였으나 해당 불균형 영역을 뚫어내지 못하고 단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단기 반등과 조정만 나올 뿐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단기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력은 목표하는 유동성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선별하고 유동성 이끌림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288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1,95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8,40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6,065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작성하는 현 시점, 이미 일간 매도층 유동성 58,400달러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간 주요한 매도측 유동성은 56,062달러를 체크하시길 바라며 해당 주간 매도층 유동성까지 이끌림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일간, 주간 차트상의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세션에서는 뉴욕 자금이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주도하는 경향을 가지며 뉴욕 세션에서는 아시아 자금이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주도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각 시간대별 움직임 동향과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말간 세션 움직임에는 큰 신뢰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평일간 세션 움직임을 더욱 중점적으로 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첫 주간 세션 움직임들이 한 주간을 통제한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다소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금일의 아시아 섹션의 하이와 로우 값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생성된 아시아 섹션의 유동성을 토대로 뉴욕 세션에서 거래 진입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중장기 매수 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 보이며 곧 보합세의 방향이 터져나올 경우 스윙 포지션의 매수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간 봉상 추세는 약세 추세가 진행 중이며 통합 및 보합세가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큰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동성 이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1시간 봉상 단기 추세가 강세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 스윙 거래가 아닌 단기 거래를 위한 매수 거래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매수 영역은 내부 유동성과 오더블럭 영역을 고려하여 53,900에서 55,5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요 지지 레벨 53,900에서 55,500달러 부근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